일단 기대는 없죠. 예, 지금 뭐 국무회의까지 참석하신 분이 그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인데 10월 되면 검찰이 없었잖아요. 그거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대 수사관, 초임 수사관이 가서 뭐 그런 협박을 당하든지 뭐 제가 나가서 그렇게 되든지 뭐 아무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내부적인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 반발을 좀 무마해보겠다는 그런 사실 정치적 어떤 레토릭 외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제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뭐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정도로 사실 그 처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왜 앉아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입니다. 반듯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락처를 교환하는데 네네. 뭐 친근한 모습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이후에 네. 의원들하고 뭐 실제 친분이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좀 부딪히는 모습만 좀 비춰지고 있는데 네. 뭐 계기만 생긴다면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뭐 따로 친분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 다 처음 뵌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곽규택 의원님은 제가 초임 검사 때 옆부 부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 그 초임 때 부장님은 약간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뭐 초임 이후에 거의 처음 뵙는 건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뭐 왜 90도로 하느냐 하는데 제가 사실 아마 기자님 뵀을 때도 제가 90도로 했을 거예요. 예, 제가 다른 분들은 어쨌든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께는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아마 윤상현 의원께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셔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윤상현 의원은 거기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이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뵈면 거의 90도로 인사드리고요.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차등이 없고요. 제 말씀을 들어만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 불러만 주면 다 나간다. 사실은 제가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제가 뭐 공소장으로 말하나 판결문으로 말하나 그게 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그게 국민 여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접하는 것이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굉장히 뉴 미디어로 그 사실관계나 이런 정치를 접하시잖아요. 법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뭐 김어준 쇼나 매불 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엔 나가고 싶어도 불러주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는 보시는 분이 적더라도 좀 많이 나가서 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국민들의 권리에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 권리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분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께는 뭐 제가 손도 잡고 정말 뭐 90도로 저도 그렇게 인사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고마우니까 그런 포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뭐 국힘의힘 의원님들이나 차이가 없고, 지금 계신 뭐 언론인 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다른 어떤 뭐 시민들께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면 또 제 유튜브 보셨다 그러면 저도 또 거기다 90도를 또 인사하고 또 뭐 번호 달라고 하면 언제든 드려요. 예,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봤다고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래서 고발하겠다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네. 그 근거로 당시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이 국정원의 주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정원 주장은 이미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지만 다수 국민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국정원 주장이 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 건가요? 일단은 그 리오남이 없었다, 이 부분은 국정원의 지난번에 그 국정원 소위 말하는 블랙 요원, 그러니까 신분이 가려진 채 활동하는 그 블랙 요원이 법원에서도 증언을 했었고, 또 요번에 국정조사장에서도 증언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어쨌든 나는 리오남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이 없었을 걸로 생각한다, 이 얘기거든요. 판결문은 어떻게 됐냐면, 리오남 자체가 굉장히 스파이적 성격이 있고, 실제 리오남인지 본명이 리명훈인지
쌍방울에서는 다 리명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명도 알 수 없고 여권도 여러 개고 휴대폰도 여러 개고 그리고 그것이 단체인지 또는 개인인지도 알 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쌍방울에서는 근데 리오남을 쭉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리명으로 알고 있었고 쭉 봐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북한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더라. 이렇게 실증되니까 그 사람과 계속 교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진술과 내가 못 봤으니까 리오남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리오남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쌍방울이 지금까지 봐왔던 리오남에게 또다시 돈을 줬다는 그 주장을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탄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법원의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법원에 없었던 것은 그 이종석 그 국정원장께서 소위 말하는 현장 부재 알리바이가 있다. 그러니까 리오남은 거기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게 새롭게 나온 주장이고 사실 뭐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 정말 그랬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께서는 7년 전 특정 시점에 리오남이라는 북한 소위 말하는 공작원 스파이가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밝히시면 됩니다. 북한에 800만 불 가는 것도 몰랐던 국정원이 이제 와서는 7년 전 리오남이 어디 특정 지역에 없었다 있었다를 안다는 겁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국정원에 있는 문건? 그 국정원에 있는 문건의 그 근거는 뭘까요? 리오남이 쓴 걸로 추정되는 계좌가 어디선가 쓰였다? 리오남이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어디선가 쓰였다? 누가 국정원 요원이 거기서 누군가를 그 시점에 만나봤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리오남이 어디 있는지도 알겠네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얘기하는 것, 그것과 지금 쌍방울이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리오남을 거기서 만나고 그 쌍방울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아주 증언들 그리고 사실 거의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그것들과 사실 상충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게 상충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시점에 리오남을 찍은 비디오를 뭐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리오남을 직접 불러다가 지금 증언을 들을 수 있다든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이거 배척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의 법원에서 주장됐던 내용 이상의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믿느냐. 결국에는 사법 시스템에서 2년 넘게 재판하고 130명가량의 증인이 나오고 50번 이상 재판하고 그 다음에 모두 거기에 나왔던 뭐 서미석 변호사라든지 김광민 변호사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논박한 그런 결과를 믿느냐. 그에 따라서 1심 3분, 2심 3분, 3심 대법관 13분이 판단한 그 내용을 믿느냐. 아니면 지금 국정원장께서 이미 그 전에 이화영 씨와 굉장한 친분으로 편파적인 증인을 했고 정치적인 어떤 동인에 의해서 임명된 국정원장의 그냥 어떤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상 시스템을 믿으신다면 당연히 법관 19분이 내린 문서로 돼 있는 증거에 기반을 두는 그것을 믿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장동 수사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네. 이제 구대행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향후 국조에선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이 정도 입장 낸 것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구자연 총장대행은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 검찰의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사실과 아닌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검사들이 밝히고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그 의무가 있는 분 아닙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하죠. 그냥 그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기도 하고 밝히지 않기도 하고 입장을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총장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지금 서미석 변호사 녹취 나오기 전에 김성태 그 회장이 구치소에서 했던 녹취가 나와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이재명
이제 이재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그 녹취 내용에 이재명에게 돈 갖다 준 거 있으면 돈 갖다 들다고 말하고 싶다. 검찰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라는 것에 어떤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100% 조작의 증거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 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문제가 됐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대북 송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문을 냈었죠. 근데 그 내용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재영 총장 대행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울고검에서 서울고검장 하시면서 그걸 조사하셨잖아요. 조사를 다 지휘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 보고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 수사 전체가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공격받는데 왜 대응 안 하시죠? 이번에 금감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금감원에서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러 그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고 김성태를 봐줬다. 이런 식으로 금감 원장께서 말씀하셨었죠.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쪽 팀에서는 그 반박 자료를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자현 총장까지 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 발표 안 해주십니까?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진실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아니 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 발표 안 해주시죠? 그거 발표해야 되는 거 본인 의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리고 관복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초임 20대의 초임 수사관까지 그 증언대에 다 섰잖아요. 그게 무슨 이제 와가지고 모든 뭐 평검사 초임 수사관 할 거 없이 다 나가서 증언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때 장경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초임 수사관한테 당신 파면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구속당할 거야, 파면당할 거야, 이 정도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는 자제해달라?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뭐 거의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뭐 이제는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할 뿐이지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다 부적법하다고 수많은 검사들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그게 적법하다고 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그 평검사랑 수사관은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 하실 자격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 구재현 대행이 이제라도 원하시는 대로 나선다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럴 기대가 없으세요? 일단 기대는 없죠. 예, 지금 뭐 국무회의까지 참석하시는 분이 그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인데 10월 되면 검찰이 없었잖아요. 그거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검찰청을 왜 둬요? 그냥 법무부 장관만 두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검사들을 다 지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검찰총장을 뒀을까요? 그리고 왜 검찰청법상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할까요? 그런 법들을 다 그냥 몰각시키시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한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 검찰을 대변하셔야 될 분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하시잖아요. 그냥 검찰이 망하든지 20대 수사관, 초임 수사관이 가서 뭐 그런 협박을 당하든지 뭐 제가 나가서 그렇게 되든지 뭐 아무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내부적인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 반발을 좀 무마해보겠다는 그런 사실 정치적 어떤 레토릭 외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제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뭐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정도로 사실 그 처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이라도 도대체 뭘 한다는 겁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한 거? 그게 제대로 된 처신입니까? 그건 뭐 전혀 처신을 안 했고 향후에도 기대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거기 왜 앉아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입니다.